현대 3위 바닥 대비 47.37% 반등했습니다. 같은 효성동에서 뉴서울 6은 고점 대비 41.03% 하락한 채 반등 신호조차 없습니다. 똑같은 구도심, 똑같은 규제, 거래되는 시장인데 왜 두 단지의 운명이 이렇게 갈렸을까요? 이 질문의 답안에 지금 효성동에서 살 집을 골라야 하는 분이 알아야 할 모든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효성동 7개 단지의 실거래 데이터를 하나씩 해부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효성동 매매 거래량은 50건입니다. 직전 주기 대비 46.6%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평균 거래 가격은 2억 8,285만 원으로 8.5% 내렸습니다. 거래가 늘었는데 가격은 빠졌다. 이 역설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 지역은 6.27 대책의 직접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6개월 안에 반드시 전입해야 하고 다주택자 대출은 전면 막혔습니다. 대출을 지렛대 삼아 시세 차익을 노리던 자금은 진작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거래를 만들고 있는 건 실제로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과 현금을 직접 손에 쥔 수요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인접경기 지역 12곳이 강력한 규제 묶음에 들어갔을 때 효성동의 거래 에너지는 3.0% 상승 변화를 보였습니다. 규제망을 피한 이 지역으로 자본이 선별적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매수자들의 반응도 바뀌었습니다. 가격 수용성 지수가 6.04, 현재 가격대에서도 적극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탄력적 수요가 확인됩니다. 전체 거래의 96%가 구축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특정 신축 한두 곳만 달아오른 게 아니라 구도심 전반에 실수요가 고르게 분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통계 신뢰도 지수는 마이너스 0.69로 지금의 흐름이 일시적 잡음이 아닌 방향 재설정의 초기 단계임을 나타냅니다. 결국 효성동은 지금 바닥을 다지며 회복의 첫발을 내딛는 국면에 서 있습니다. 거래가 늘고 있다는 건 누군가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 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골목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부평 IC와 안아지로가 만나는 계양구 효성동, 전통적인 주거 밀집 구도심입니다. 여기에 GTX D2 노선 작전역 정차 추진과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가능성이라는 장기 교통 호재가 겹쳐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호재만 보고 집을 고르기엔 지금 당장 살아갈 집의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단지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실거주 품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 편한 세상 계양 더 프리미어와 학군 단지들입니다. 더 프리미어는 2021년 준공된 1646세대로 차가 지상에 한 대도 없는 100% 지하 주차 환경이 구도심 안에서 완전히 차별화된 거주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마곡 상암 등 서부권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부부에게 잘 맞지만 고급 상권 이용 시 차량이 필수라는 점은 미리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현대3은 명현중 인천요성중 인천요성고가 도보 거리 안에 있어 자녀 통학을 중시하는 수요가 꾸준합니다. 다만 준공 34년 차로 지하주차장이 없고 올수리 없이 입주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두산과 하나입니다. 두산은 효성동 중심 상권과 바로 맞닿아 마트병원 은행을 걸어서 해결할 수 있는 슬세권 단지입니다. 승강기 노후화가 소소한 불편이지만 손바뀜 이후 동시에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지며 황금성이 탁월합니다. 하나는 인근 대단지의 학군과 상권을 공유하면서 세대당 1.02대의 여유 주차를 갖춰 대단지의 번잡함을 피하고 싶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숨은 선호도가 높습니다. 입지와 실거주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차이들이 실제 가격표에 어떻게 새겨졌는지 데이터로 검증하겠습니다. 먼저 반등 흐름을 이끄는 단지들부터 보겠습니다. 이 편한 세상 계양 더 프리미어 46.4818 타입입니다. 2026년 4월 24층 매물이 3억 6,7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25년 6월 고점 3억 9천만 원 대비 5.9% 낮은 수준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상승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안에서 신축을 원하는 수요자의 선택지가 이 단지 하나뿐이라면 가격이 어느 선 아래로 빠지기 어렵다는 건 수요자 입장에서도 계산이 됩니다. 100% 공원형 지하주차장이라는 눈에 보이는 차별화가 가격 방어의 실질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영상에서 가장 극적인 수치를 만들어낸 단지
현대 384.96 타입입니다. 1992년 준공 34년차 구축이지만 2026년 5월 16층이 2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저점 대비 47.37% 반등을 기록했습니다. 고점이었던 2021년 9월 4억 2,500만 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34.12% 낮지만 방향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학군 수요가 두터운 단지는 노후화가 심해도 가격이 쉽게 내려앉지 않는다는 걸 이 단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산 59.93 타입 1997년 준공 957세대는 조용히 거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1층 매물이 2억 700만 원에 거래됐고 고점 대비 38.58% 하락 수준입니다. 다만 고점은 중층, 최근 거래는 최저층인 점을 고려하면 체감 낙폭은 수치보다 작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는 단지 중 거래 건수가 13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거래가 된다는 건 가격이 수요자의 심리적 기준선과 만났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효성동에서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뉴서울 684.98 타입 1995년 준공입니다. 2026년 3월 1층 매물이 2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이게 현재 최신 거래이자 저점 수치입니다. 2021년 9월 12층 고점 3억 9천만 원 대비 41.03% 하락입니다. 층수 차이를 감안해도 반등 신호가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사건의 꾸준한 실수요는 확인되지만 지금 이 단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판단 근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나 84.87 타입 1996년 준공 498세대입니다. 2026년 1월 1층에서 2억 3천만 원으로 바닥을 찍은 뒤 4월 17층이 2억 4,800만 원에 거래되며 7.83% 반등했습니다. 개별 난방과 여유주차라는 실거주 강점에도 고점 대비 38.0% 조정은 냉정한 수치입니다. 풍림 84.86 타입은 2026년 3월 6층이 3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27.37% 하락했습니다. 2025년 4월 저점 3억 800만 원 대비로는 12.01% 반등했고 사건의 꾸준한 수요가 확인됩니다. 고점은 20층, 최근 거래는 6층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체감 하락폭은 수치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지마다 가격의 방향이 갈리는 현실 속에서 현금을 직접 손에 쥔 분이라면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실제로 필요한 현금이 얼마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금부터 전세가율이 특히 높아 현금 진입 시 필요 자금이 작은 3개 단지를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지들의 구체적인 통계 신뢰도 지수와 심층 분석은 영상 설명란의 부동산 신호등 프로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거시 분석 탭은 무료로 열람 가능하고 단지별 심층 지표는 베이직 플랜부터 제공됩니다. 먼저 유승화이드빌 259.11 타입입니다. 2002년 준공 350세대로 최근 1년 평균 전세가율이 85.3%에 달합니다. 2026년 5월 최근 실거래가는 2억 2,500만 원이며 전세 보증금을 제외하면 현금으로 약 3,361만 원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6.27 대책에 따라 주담대를 쓰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따르는 지역인 만큼 이 금액만큼은 반드시 순수 현금으로 준비해야 진입이 가능합니다. 전세가율 85.3%는 이 단지의 세입자들이 얼마나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단지는 두산 59.93 타입입니다. 최근 1년 평균 전세가율 83.0%, 현금 진입 시 필요 자금은 약 3,806만 원입니다. 거래량이 탁월하고 슬세권이 확보된 단지라 장기 보유 중에도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지 않다는 점이 실질적인 강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384.96 타입입니다. 전세가율 81.5%, 현금 진입 필요 자금은 약 5,586만 원입니다. 학군 수요와 정비사업 잠재력을 함께 보고 장기 보유를 계획한다면 이 단지가 그 선택에 가장 부합합니다. 단, 금리가 오르거나 전세 수요가 위축되면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필요 현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리스크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효성동 시장을 관통하는 행동 원칙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내 통장에 실제로 가용한 현금이 얼마인지입니다. 3,361만 원과 5,586만 원은 같은 동네에서
전혀 다른 단지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낙관적 대출 계획을 근거로 예산을 잡는 순간 선택지가 현실보다 넓어 보이는 착시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단지 자체의 차별화 요소를 먼저 따지는 겁니다. 신축 희소성이든 학군이든 황금성이든 가격이 버티는 단지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근 강력 규제 지역에서 이탈한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이건 내 집 마련의 근거가 아니라 부수적인 기대 요소로 두세요. GTX와 2호선 연장은 실현 타임라인이 불확실한 장기 호재입니다. 5년 이상 보유를 전제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이 호재는 지금 당장 내 집값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3,300만 원대 현금으로 진입 가능한 소형 구축을 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5,500만 원을 들여 학군 단지를 선택하실 건가요? 오늘 분석은 데이터 브리핑이며 최종 판단은 반드시 본인 몫입니다.